예, 먼저 이 얘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일요일에 북한은 자기들 영해 침범하지 말라는 경고 이후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측 군인들이 단속 명령에 계속 항구무원하고 불응하기에 더 접근하면서 두 발의 공격탄을 쏘자 놀라 엎드리면서 정체불명의 대상이 도주할 듯한 상황이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예, 이제 첩보 수준의 얘기들이 조금씩 정보로 지금 이제 드러난 것 같은데, 이현정 의원님. 네. 북한 입장에서 지금 이 주제를 한 번씩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데 AK-47 소총을 썼다, 이런 한 동아일보의 보도가 나왔거든요. 네, 이 AK 계열 소총 같은 경우는 이제 구소련에서 개발돼서 사실은 사유지권에서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소총이 바로 AK-47 소총입니다. 어떻게 뭐 테러 집단들이 많이 쓰는 게 바로 이 AK 소총인데요. 아마 이제 이걸로 이제 사용을 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10발 정도를 쏴서 이제 이모 씨를 사살했다는 것인데, 처음에 국방부가 이게 9.11 군사 합의가 위반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근거된 게 바로 이겁니다. 예. 왜냐하면 9.19 군사 합의에는 대포만 규정돼 있지 이렇게 소총은 규정돼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9.19 군사 합의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한참 저는 황당한 게 9.19 군사 합의가 왜 만들어졌습니까? 결국은 이 경계 수역 내에서의 서로 간의 적대 행위를 금지시키는 게 바로 9.19 합의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이 개성공단에 이 남북연락사무소 할 때 송영길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대포로 안 쏴서 다행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AK 소총으로 쏘면 이거는 어떤 면에서 위반이 아니고 다른 걸로 쏘면 위반입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이건 어떤 면에서 북한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소형화기로 했다는 거, 이거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이거 썼기 때문에 합의 위반이 아니다 말다 이렇게 이야기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신 박사님, 그 말을 이어서 가자면 결국은 우리 정부의 대응 혹은 이 합의 정신 위반이라는 것도 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AK-47 소총에 대해서도 잠정적으로 결론 내린 것도 또 문제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죠. 전반적으로 사실 문제의 본질보다 대북 정책에 대한 고려가 자꾸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관계에서 약간의 뭔가가 가해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생기는 건데요. 첫 번째, 우리가 지금 군 당국의 발표를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우리 이번 과정에서 가장 잘못한 것이요, 9.19 군사분야 부속합의서의 해석이에요. 왜냐하면은 중화기가 사용되는 것은요, 훈련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군사분야 기본합의서 1조 2항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 1조 자체는 적대행위,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요. 그럼 그 적대행위는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에 대해서는요, 소총이든 칼이든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 훈련에 해당하는 중화기만을 가지고 이것이 직접적인 위반이 아니라고 하는 건요, 군이 의도적으로 이것을 축소 해석했다고 보고요. 이 같은 논리라면요, 북한이 우리에 대해서 핵무기를 사용해도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그거는 재래식 무기만을 지금 다루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석하니까 국민들께서, 아니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앗아갔는데 군사분야 합의가 그럼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신 박사님 말씀은 이게 지난주 목요일에 언론을 통해서 국방부가 긴급 브리핑을 해서 알려진 얘기잖아요. 피격 사건 자체가. 근데 당시 바로 이어서 국방부가 9.19 군사합의는 아니다라고 했다 다소 수정을 했어요. 그런 첫 바디 하나 자체가 북한의 통지문의 수위를 조정했다, 뭐 이렇게도 보십니까? 우리의 영향력을 가지고 북한의 통지문의 수위를 조정했다가 보진 않아요. 북한의 통지문을 보면요, 김정은의 이례적인 사과 말고는요, 사실관계가 맞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유엔 인권보고관도 이것은 사과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측에 영향력을 미쳤다고 보진 않지만, 우리가, 잠시만요. 말씀 끊어 죄송한데, 우리가 소극적으로 했다고 북한의 통지문이 조율됐다고 보진 않습니다만, 네, 그 예. 얘기인 거죠? 그렇죠. 예. 그렇고 중요한 것은 이것을 해석 자체를 너무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그 접근 자체도 잘못됐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피격 사망 사건 발생 이후에 처음으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화면에서 만나볼 유엔 총회 연설에 참석한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도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경제 건설에 유리한 대적 환경이 절실히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결코 화려한 변신을 바라며 목숨처럼 지켜온 존엄을 팔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뒤팀없는 입장입니다. 목숨처럼 지켜온 이제 핵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김가루 교수님. 네. 뭐 정치국 회의, 뭐 유엔 연설도 마찬가지지만 정치국 회의에 김정은 위원장이 나타났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말이 없고 유엔에서는 핵 포기 절대 없다 뭐 이런 얘기만 한 것 같더라고요. 지금 북한이 여러 가지로 위기 상황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경제죠. 지금도 김성 대사가 얘기를 했잖아요. 경제 건설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존엄에 팔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당장에 가장 급한 불은 사실은 코로나입니다. 그러니까 의료 체계가 그런 역량을 갖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검사 키트는 물론이고 백신도 없고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코로나가 들어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당 정치국 회의에서도 계속 그 얘기만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예. 그러니까 안보의 상황에선 핵이고 지금 코로나고. 뭐 이걸 두 가지를 이제 묶어가지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사실 민생은 도탄에 빠져 있다. 뭐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뭐 비공개로라도 김가루 교수님 뭐 얘기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피격 관련해서. 저는 뭐 그 상황에서 그 정도 인도적이었다 그러면 지금 수락해가지고 빨리 찾아서 우리한테 시신을 돌려줘야죠. 뭐 북한은 북한 입장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예. 이번 사건이요 국제사회의 시각도 꽤 중요합니다. 그런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이번 우리 공무원의 피격 사건에 대한 북한의 통지문을 사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정은 동지는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I just say that it wasn't an apology because actually he also declared that the guards didn't violate instructions or regulations when shooting the individual. 신 박사님, 여기 중요한 몸짓이지만 사과는 아니다라고 북한 통지문을 평가했는데 유엔의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면 어느 정도 위치라서 목소리가 어느 정도까지 크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는 책임자라고 봐야겠죠.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얘기인즉슨 사과가 아니다라고 규정을 내린 셈이네요. 네. 사실은 국제관계를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은 이거를 사과로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과라는 것이 국제관계에서 성립이 되려면은요, 국가기관에 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불법행위가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논리적인 인과관계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북한은 사과는 있어요. 그 말 자체, 미안하다는. 그런데 잘못한 행위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국제관계 일반적으로 사과의 요건에 충족하지 않으니까 저 말 그대로 보세요. 중요한 몸짓이지만 그 유감 표명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사과는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렇게 인권유리 책임은 더 높은 권력자에게. 그러면 이현정 의원님 네.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겠네요. 유엔까지 나서서 일단 통지문은 사과가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 청와대는 일단 사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니까 앞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에 이거를 요구하기도 지금 상황에서는 모양새가 이상한 거다. 뭐 이렇게 결론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부의 지금 당국자나 문재인 정부에서 자꾸 남북 관계를 고려해서 이 사태를 더 이상 키우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저는 정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요. 북한의 나쁜 행동에 대해서 넘어가면 다음에 북한은 더 큰 행동을 합니다. 왜냐? 이거 뭐 사람 하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뭐 흐지부지 되고 건물 하나 폭파했는데 아무런 조치도 없고 하니까 그 다음에 뭐 큰 걸 해봤자 또 사과 한번 하면 끝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즉 정말 남북관계를 어떤 면에서 좋게 하려고 그러면 이런 부분을 어떤 면에서 하지 못하도록 서로 스스로의 규칙을 만들어가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나쁜 행동을 하는 애한테 규제하지 않고 하면 더 큰 나쁜 행동을 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저는 지금의 상황이요. 정말 핵을 가진 북한과 핵이 없는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저는 대기라고 봅니다. 즉 북한 입장에 보면 우리 핵 가져 있는데 너네들 어떻게 할 수 있어? 바로 그런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요.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 동원해야지만이 북한이 움직일 겁니다. 즉 유엔에 제소도 하고 여러 가지 국제사회에 알리고 하면 북한이 이거 큰일 나겠네. 잘못하면 국제사회에 우리가 나쁜 영향을 미치면 우리가 안 좋겠네. 라고 생각하면서 북한이 사과를 한다든지 공동조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행동이 나올 텐데 정부 스스로가 이미 대통령 스스로가 알겠습니다. 이 문제를 문제 삼지 않으면 누가 문제 삼겠습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국제사회에 이걸 가져간다.
북한이 그러면 압박을 받아가지고 협조를 더 할까요? 저는 이 부분은 현실성 있게 좀 접근을 해야 된다. 거기는 어차피 배타적으로 북한의 주권이 지금 작동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의 어떤 시간적 여유를 주고 조사하고 그것이 좀 미진하다고 하면 우리가 좀 요구를 해가지고 합동조사 들어가고 이런 상황적인 논리들을 겪고 나서도 뭔가 북한의 변화가 없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국제사회에 끌고 가서 압박을 더 하는 그런 수순이라는 게 마지막 카드 그렇죠.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 그래야지 정당성이 우리한테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이게 국제사회를 통해서 북한을 압박하는 것만큼이나 그러한 움직임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내부 여론에게 끼치는 이미지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 국가가 우리 국민을 보호해준다. 이 인식을 주는 차원에서라도 더 강경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이 사건의 주체, 가해자가 만약 북한이 아니라 일본이었다면 그때도 우리가 지금과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정부가 미안하다 입장만 받고 이렇게 미온적으로 나서겠는가. 그 가정을 해본다면 훨씬 더 강경한 대응을 하지 않았을까. 그럼 북한에게도 똑같은 프로세스를 밟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추론을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우리 국민이 북한군 총에 맞아 숨진 사건 관련해서 저희가 속보 위주로 이 소식 하나하나 풀어봤습니다. 이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시청자의 목소리를 하나하나 만나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 댓글 만나볼까요? 인권, 민주, 자유, 공정 부르짖는 정권, 설령 월북이라 치더라도 이건 아니지 않냐라는 비판의 목소리 있습니다. 그리고 목숨 잃은 공무원 너무 안타깝지만 제발 좀 정쟁으로 몰고 가지는 맙시다라는 의견도 있으시고요. 네. 초병 병력에 불응해서 탈북자 쏜 것을 이번 북한의 공무원 총기업과 비교를 하는가 신동근 의원을 비판하시는 댓글도 있습니다. 그리고 뻥튀기와 왜곡 날조로 추미애 장관 헐뜯기 이 기회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만나보겠습니다. 사과 없으면 후속 조치한다고요? 추 장관님 보복 대신 자성부퇴하세요라는 네 번째 댓글과는 다소 다른 댓글까지 만나봤습니다. 연휴임에도 댓글들을 많이 주셨는데 오늘 댓글 5개 먼저 감사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실시간 검색어도 만나보겠습니다. 추석도 이제 와서 연휴 시작됐기 때문에 특선 영화 이제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요. 도박 논란이 시달렸던 탁재훈 씨 좀 많이 주목을 받고 있고 특히 가수 박경 씨가 과거에 학원 폭력에 이제 가담했다, 동료들을 이제 때렸다 말하는 이제 논란까지 휘말렸는데 일단 박경 씨도 본인 스스로 좀 부끄러운 과거다라고 좀 반성을 했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이 얘기가 남아 있습니다.